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순서를 먼저 소개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국어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왜 어려운지, 어떤 부분 어려운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입학하기 전에 국어 어떤 부분 준비해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수업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부터 드릴 건데요. 사진은 좀 실물하고 많이 달라서 네, 사진 교체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남 서초 그리고 압구정 지역에서 17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기존에 뭐 대치 러셀, 메가스터디 이런 학원 수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대치 세정학원, 압구정 센티움 학원, 그리고 대치동의 멘토스 학원이라고 지수종합반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년 정도 강남 서초 지역 수업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제 그런 학교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서 이 지역에 대한 특성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립니다. 이따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라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먼저 아이들 국어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왜 어려운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수능이 사교육비 경감 때문에 조금 수학의 난이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일선 대학에서는 아이들의 선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국어 난이도를 좀 이제 높이게 된 거예요. 국어 난이도를 좀 높였는데, 국어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독서, 문학, 선택형. 선택형이 이제 헌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인데,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파트 중에 문학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평등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의 난이도를 높여놓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었느냐면, 독서글이 아주 독특한 글이에요. 이 글의 성격은 정보 전달인데 목적이 수험생들의 독해력 점검입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대부분의 글들은 정보 전달하는 글은 성격도 목적도 다 정보 전달이에요. 대표적인 글이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그래서 친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너 이해되니? 물어봐 주고요. 사진도 넣고 뭐 컬러풀하죠. 그렇게 이제 친절한 글들을 보다가 불친절한 글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잘 읽는지 독해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보를 숨겨놓거나 순서를 바꿔놓거나 그 아주 연관 깊은 두 정보를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보 전달하는 글을 읽는 정보 전달하는 글을 읽던 버릇으로, 습관으로, 태도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이제 어머님들도 쓰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큰 특성, 주된 특성이 직관성이에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어플을 깔았는데 너무 쉬워요. 그냥 어플을 깔고 누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뭐 가입까지 다 끝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이니까 주로 이제 그 깊이 있게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글의 특성하고 수험생의 특성에 괴리가 심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글을 읽는 그 인식 의지 자체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원래 정보가 그냥 내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삶을 살다가 특정 어떤 영역에서, 국어라는 과목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국어하고 고등학교 국어가 차이가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의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중학교는 전 국민 공통 의무 교육 기관이라서 그거는 무조건 기본적인 거를 알면 되는 정도의 교육이 중심이고요. 고등학교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보내, 그러니까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라서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등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고등학생으로서의 이제 인식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두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좀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른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논리적 이해 같은 경우 중등 국어에서는 특별한 논리적 이해를 많이 심각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한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치겠다 보니까 주로 암기 위주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갈 친구들을 준비시키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모두 전환이 일단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독해, 문해 중심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교과서 작품 중심이고요. 교과서 지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특정한 몇몇 중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지문과 외부 작품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처음 보는 작품을 통해서도 이제 분석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죠. 그런 부분들은 수능이 강화되면서 또 일선 학교들에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관적 개념 적용. 요 부분에다가 이제 제가 실제 문제로 보여드릴 건데, 중학교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암기 개념이 잘 되어 있는지 암기가 잘 되는지 점검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잘 외우고 관련된 문제를 열심히 풀면 그러면 좋은 성적이 대부분은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그 식으로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70점에서 80점 사이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각 학교별 담당 선생님의 주관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어떤 중학교의 대치 중학교의 중간고사 문제고요. 요거는 요 지역, 요 근처 지역의 고등학교 기말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같은 작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고려가요 가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제 선지 하나만 여기 딱 꼽아놨는데 반복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이 강조된다. 저런 건 이제 작품을 배우면 무조건 알게 되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식도 조금 묻는 방식 자체가 보기가 감상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뭐예요? 보시면 이제 화자는 동일한 표현을 확장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확장라는 것은 아이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그런 판단을 하는 또 그 판단을 점검하는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취지의 문제들을 출제하는지 그리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수업과 과제에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중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나왔으니까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 다 열심히 하거든요. 특히 중간고사까지. 기말고사에서 조금 낮은 확정되고 거기서부터 조금 안심들이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처음엔 다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등급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준비를 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수업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건 논리적인 이해를 연습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자체 교재, 제가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비유와 상징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공통국어 교재를 7년 정도 집필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도 이투스에 이제 그 감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편집 능력, 제작 능력이 있어서 제작한 교재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1에서 꼭 필요한 고1이 이제 꼭 필요한 문학이나 문법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래도록 수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을 냈는지 알기 때문에 전부 포괄해서 방학 동안 준비를 시키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갈래, 그 다음에 사회적 효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문법은 이제 의문 변동이나 한글 맞춤법 요소 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독해력 향상이 일단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아이들이 인지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냥 원래 스마트폰 키면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죠. 뭐 인스타의 릴스라든지 유튜브의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30분, 1분 넉넉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생각하는 힘이 많이 부족한, 의지도 많이 부족한 친구들인데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글 읽어라 하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알 수 있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자료집 뒤에 보면 제가 과제로 나가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읽은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읽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써온 부분들을 그냥 써왔구나 하고 점검하지 않고요. 저희 조교
저랑 같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조교가 잘 썼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아이가 어떻게 읽고 있구나 점검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개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학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은 문학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이 또 약한 부분이 또 요새 어휘 부분이거든요. 그냥 느낌만 있고 맥락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범위로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문학과 관련해서는 개념 부분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요. 네,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저희 뭐 수업 관련된 부분은 잘 실려 있는데 뭐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먼저 6조 기간으로 리스타트업이라는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드 변환을 위한 1차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들어갈 때 구조 분량 빌드업이라고 이제 모두 전환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국어에 대한 능력들을 쌓아갈 것인지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주차별 수업 내용은 자세하게 실어 놓았으니까 리스타트업 그리고 빌드업 다 있습니다. 자료집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관리는 뭐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저희가 뭐 아이들 과제 점검하고 문자 보내드리고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한데 딱 하나 저희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하나는 아이들한테 매일 문자를 보낸다는 거. 오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뭐 좀 까먹을 수도 있고 또 흘려 보낼 수도 있는데 매일 아침에 문자를 보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일일 과제 형태로 매일 이제 매 주마다 책이 한 권씩 나가요. 과제책이 나가니까 그 책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매일 문자가 오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항상 영상으로 촬영해서 아이들이 좀 뭐 복습이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수업을 빠진다거나 하면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는 뭐 이제 저랑 같은 들이 이제 어떤 하게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자료집, 만든 자료집을 예시로 봤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이제 학원 측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